아이들은 처음부터 막힘없는 질주를 했어요. 라타타로 성공적인 데뷔를 장식했고 후속작인 한과 세뇨리따가 중대박을 터뜨리면서 초반의 기세를 잘 이었죠. 그리고 퀸덤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며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지만 실력파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팬층은 더 탄탄하게 다져졌고 팀에 대한 이미지도 더 우호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효과가 곧바로 다음 EP에 적용이 됐죠. 음원 성적은 좀 아쉬웠지만 음반 판매량이 3일차에 무려 10만을 돌파하면서 자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에서만 7만 5천 장을 팔아치웠다고요. 이후 싱글 덤디덤디와 네 번째 EP 아이번이 그 화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아이들은 씬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졌죠. 그리고 이 중심엔 모두가 알다시피 리더 전소연이 있었어요. 사실상 아이들은 전소연으로부터 시작된 팀이에요. 팀 이름부터 전소연의 싱글 아이들송에서 따와서 짓기도 했고 프로듀스 101과 언프리티 랩스타 솔로 데뷔를 통해서 이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여있던 그를 중심으로 꾸려진 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팀 단위의 음악 안에서 전소연은 이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아 했어요. 이 당시 막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거기 나왔던 지원자들은 자기 소속사로 돌아가서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팀으로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김세정의 구구단, 최유정의 위키미키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무슨 팀으로 팀의 특정 이미지가 깔린 채 활동을 한 겁니다. 이처럼 팀의 특정 몇 명이 큰 대표성을 가지면서 나머지 멤버들은 약간 겉절이가 되는 인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난 거죠. 따라서 전소연은 전소연과 아이들이란 느낌이 안 나게 멤버들 각자의 색이 묻히지 않고 개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파트를 분배할 때나 가사를 쓸 때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민니의 혀 굴리는 발음을 살려서 만든 추임새, 우기의 묵직한 톤을 활용한 벌스 등등 전소연은 각 멤버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곡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또 20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불씨를 지피던 문바톤 인기에 잘 올라타서 꽤 오랜 시간 그걸로 차트에서 잘 버티기도 했고 팀 음악의 정체성이 문바톤 리듬에 기초하기도 했죠. 얼마 안 지나서 협업 프로듀서를 빅산초 형님에서 지코 영혼의 파트너인 팝타임으로 바꿨는데 흔히들 이때가 아이들의 분수령이라 하죠. 기존의 아이들을 대표하던 음악 스타일은 유지하되 거기에 동양적인 이미지를 덧입혀서 컨셉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사건이 터집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 씨가 팀을 탈퇴합니다. 배우 서신혜 씨가 걸그룹 아이들 수진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멤버 수진의 과거 학폭 관련 의혹이 드러나면서 팀은 강제적으로 1년 이상 휴식기를 가져야 했어요. 더군다나 수진은 여성 팬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했기에 팬층의 유실과 그로 인한 수익 감소는 참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회사랑 멤버들은 짱구를 열심히 굴려야 했죠. 우리의 다음을 어떻게 할지요. 이때 가장 골치가 아팠던 건 전소연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도 언젠가는 컴백할 날이 올 텐데 그 컴백일에 맞춰 어떤 노래를 대중들에게 선보여야 할지 팀의 리더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고민이 깊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전소연이 방과후 설렘의 경연곡으로 만든 써니란 노래가 나중에 표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논란을 끼얹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팀의 위상을 드높였던 요소인 자체 프로듀싱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거기다 코로나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소속 중국인 멤버를 향한 곱지 못한 시선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게 컴백 일자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나온 불미스러운 말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컴백을 하기도 전에 기세가 한풀 꺾였어요. 나중에 전소연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표현하기도 했죠. 이번 앨범의 성적이 만에 하나 좋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온전히 자신들이 감싸 안고 가야 했거든요. 엔터 시장이 참 자비가 없잖아요. 따라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부담감은 평소에 2배로 달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역전시킬 만한 건 회사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도 아니고 어디 예능 나가서 입을 잘 터는 것도 아닌 오로지 음악 하나였어요. 9회말 투아웃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오로지 음악만이 단박에 반전시킬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해냅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나온 앨범이자 동시에 첫 정규인 I Never Die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전 대박이 났어요. 아니 이건 초대박이에요. 음원, 성적, 음반, 판매, 뮤비, 조회수 뭐 모든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좋은 분위기에서 컴백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논란들을 등에 업고서 컴백을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건 그냥 음악이 다 했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해요.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앨범을 한 5번은 돌린 것 같은데 중후반부쯤에 좀 힘 빠지는 거 빼고는 트랙마다의 힘과 색깔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트랙
라이백은 역대 걸그룹 힙합 트랙 가운데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곡의 전개가 단순했기에 오히려 깔끔했고 비트에 얹어지는 그 날카로운 소스나 캐치한 가사도 아주 매력적이었죠. Just like it. 세상부터 많은 money 관심 없지. Red five diamonds in my bag. If you wanna sit down, stupid like that. 근데 이게 다 누구 작품이냐? 네, 전소연이에요. 전소연이 앨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멤버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이번 앨범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니까 여기서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라고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음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이 판이 한번 뒤틀릴 걸 기대할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앨범 제목도 어떤 결의와 전의가 느껴지는 I Never Die라 지었고 아이들 그 자체였던 장르의 문바톤을 과감히 버렸죠. 거의 죽을 각오로 뛰어드는데 신나는 문바톤 리듬에다가 웃으면서 춤을 출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전소연이 가져온 게 걸크러쉬와 음악 트렌드를 잘 버무릴 수 있는 밴드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한 팝펑크였어요. 근데 여기서 전소연은 컨셉과 해당 장르를 어설프게 흉내내려 하지 않고 본연의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걸그룹에겐 터부 시대는 비속어의 사용, 본토 메인스트림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닌 멤버들의 보컬 스타일에 맞춘 프로덕션의 운용, 컨셉적으로도 음악 장르와 맞물리는 디테일, 이것들이 전부 전소연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게 진짜 한 팀의 리더이자 천재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중에 임원진 자리 하나 꿰차는 거 아니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뒤이어 나온 EP 2장 모두 상업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아이들은 현존하는 걸그룹 중 거의 돈을 쓸어담는 수준의 인기와 각종 플랫폼에서 오지는 파급력을 자랑하는 팀이 됐죠. 덕분에 적자를 맞았던 큐브엔터는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연이어 기록하며 나날이 성장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도 있었어요. 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1년가량의 공백기를 가진 탓에 회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이때 B2B가 활동하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확실히 내수용이다 보니 수익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소연이 앨범 제작비를 전작의 더블로 불렀는데도 회사가 고민 끝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아낌없는 투자를 지원한 결과 지금의 아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Yes, I'm mood. Why you pretty? Why you lovely? Why you sexy? Why am I me? Green card, I'm hot. My book and book is all spotlight. Night vibe. 진짜 솔직히 전 래퍼 전소연에게는 큰 매력을 느끼진 못합니다. 뭐 가끔씩 번뜩이는 라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씬에서 활동하는 다른 래퍼들의 밑을 옷도는 다소 평이한 벌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돌 음악 내에서 보이는 그의 랩은 확실히 곡안에서 억지스럽게 껴있다기보단 곡의 중간을 환기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게 다른 팀들과 아주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랩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분명 상대적으로 뛰어나니까요. 게다가 멤버들 특성에 맞춘 작사와 그에 맞는 프로덕션 제작, 앨범의 전반적인 컨셉 구성, 뮤직비디오와 비주얼 시안 제시 등등 활동 시기에도 휴식기에도 뭐 그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더라고요. 특히 녹음 디렉팅을 진행할 때 특정 멤버가 녹음 부스 안에서 갈피를 못 잡으면 박자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이 정도면 거의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다 떠먹여주니까요. 이거 한번 들어갔다 올게. 이것도 똑같아. 아리따운 이거야 여기는. 아리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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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를 치지 말자. 리세만 쳐. 운 치지 마. 그럼 아리따운. 아리따운 나 있고 그거야.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일이 정말로다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컴백하는 정규 2집까지 터지면 전소연이 아이돌 고트 반열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런 추측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